시료가 발명을 뭐 한다는 그런 그 말도 있듯이 저희들은 해상이라든가 별게 다 교량, 있으니까. 터널 이런 게 밖에 오만 기술을 다 해봤잖아요. 지금 엄청난 기술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 것만 하는 게 맞나. 그래서 이제 동남아나 저 유럽 쪽으로 우리 영역을 좀 넓히려고 저희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우리 기술력이 저 중국이나 일본 이런 데 경쟁을 좀 하잖아요. 예, 예. 탁월하거든요. 겸손한 슈퍼스타. 우리는 도로에 이런 노하우가 있으니까 제 분야에서만큼은 전략적으로 수주를 많이 해서 경제의 신을 모시고 세상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신과대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권순루고요. 네, 저는 이프로입니다. 이프로님, 우리가 항상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출근하기 싫다는 생각을 하죠. 출근하기 싫다는 생각 들죠. 저는 아침에 좀 차 밀리면은 네. 좀 나만을 위한 도로가 있었으면 좋겠다. 나만을 위한 도로를 만들 정도의 파워가 있으면 예. 출근 안 해도 됩니다. 굳이 그런 힘으로 굳이 나만의 도로를 만들지 말고. 그러게요. 아니면 회사 가까운데 뭐 그렇게 비싼 하든가, 집을 사든가. 그렇게 하든가. 그게 훨씬 싸지.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도로는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도로의 신을 모시고서 도로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도로에는 어떤 과학이 숨겨져 있고 앞으로 생겨나는 신기술들이 네. 우리의 이동을 어떻게 바꿔갈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도로의 신이라는 게 따로 없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도로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도로 제일 많이 관리하고 있고 항상 자나깨나 도로만 생각하는 담당자. 그런 분이 계시죠. 네. 한국도로공사의 함진교 사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로공사 도로부자. 사장님이시구나. 네. 도로부자 표현 어떠십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 한국도로공사라는 회사의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사실 도로공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좀 많을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는 사장님에 대해서 잘 알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우리 동네 앞에 도로 패였어. 그러면 저분한테 이제 전화하면 되는지. 그죠. 이제 그 아셔야 될 게 뭐 다들 알고 계신 내용이지만 도로가 이제 종류가 있잖아요. 저희들이 전담하는 고속도로가 있고 예. 또 이제 광역자치단체나 정부에서 하는 국도가 있고 또 이제 기초자치단체나 이런 데서 관리하는 뭐 지방도로가 있기 때문에 다릅니다. 이제 세 가지 종류로. 예. 저희들은 이제 그 중에서 국도고 지방도가 아닌 그런 그 고속도로만 저희들이 이제 한 5,000km 정도 되는데 그것만 저희들이 이제 관리하고 또 개설하고 유지 보수하고 뭐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럼 사장님에 대한 개인적인 얘기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인터뷰 전에 좀 말씀 듣고 왔는데 굉장히 재밌는 일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뭐 이제 국토위만 오래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지금 제가 있는 도로공사가 저희 국토위 소관위원회 소속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주로 활동을 하고 지금은 이제 새로운 도로 건설 또 좀 차별화된 4차 산업을 접목시킨 그 지능형 도로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제 나름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야, 그래도 공기업 사장 하니까 이건 좋다. 좋은 거라는 건 제가 뭐 그래도 이제 보람이 있는 것이죠. 제가 도로를 얼마나 아름답게 가꾸고 또 휴게소를 얼마나 또 좋게 만들고 저 도로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좀 만족을 할 때 그럴 때 이제 좀 뭐랄까 지금 기쁨을 갖는다 그럴까요? 개인적으로는 고속도로 다니면 다 알아요, 직원들이. 야, 사장님 어디 휴게소 지금 들어갔어 지금. 모르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다니시는 거죠. 저 관계자들은 조금 관심을 기울이죠. 뭐를 지적하려고 또 오는가 아니면 또 뭐 때문에 오는가 해서 관계자들은 아무래도 제 차가 어디 가면은 그게 보는 게 있고 일반인들은 이제 모르시죠. 차 번호 알겠다. 톨게이트에서 딱 차 번호 들어가면. 근데 사장님이 가지면 안 되는 은밀한 취미 생활이 하나 있으시대요. 취미 생활이요? 네. 뭐 도로공사 사장이 가지면 안 될 것만 같은 은밀한 취미 생활 뭐가 있을까요? 스포츠카 뭐 이런 거 난폭 운전 이런 겁니까? 그런 거는 그냥 도로에 한정된 얘기고 하늘에 사실 관심이 많으시대요. 비행기 조종하세요? 그게 이제 시골에서 제가 자랐거든요. 경기도 시흥이 제 고향인데 뭐 제 초등학교 때 어릴 때는 갖고 놀 게 별로 없었잖아요. 지금같이 뭐 학교 갔다 와서 소 끌고 나가서
아, 소 가지고 놀았던. 아니 소 이제 풀 뜯고 그 옆에서 이제 뭐 노래 부른다든가 네, 뭐 네. 책을 시음은 본다든가. 엄청 그때만 해도 시골에 했었으니까요. 시골이었으니까. 그럼 뭐 갖고 놀 게 없어요. 근데 이제 가만히 소 풀을 뜯기다 보면 팬통기라 그러죠 그때. 네, 그 지금은 전투기 마하 매출 자주 가지만 다녔어요 그때. 그게 이제 가면은 그 소리도 굉장히 요란했잖아요. 네. 가면서 뒤에 구름 같은 거 이렇게 뭐 무슨 구름이라 그래 그거 뭐 버섯 구름 같은 예, 거를 예. 쫙 이렇게 연소가 되는 거죠. 지금 보면 예. 그걸 이렇게 딱 누워서 보고 있으면 진짜 멋있었거든요. 저거 한번 해보자 하는 그 소위 말하는 파일로트의 꿈을 갖고 있었죠. 아, 그 비행기 조종. 공군사관학교를 가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 생활하다가 이제 드론이 좀 태동이 되면서 거기에 자연스럽게 난 뭐 골프도 못 치고 뭐 별 책 보는 거 말고는 별 재미가 없어서 취미가 없어서 예. 거기에 자연스럽게 아, 드론 날리기. 예. 그러니까 그게 뭐 골프는 제가 뭐 못 치지만은 그거 치는 거 이상으로 재밌어서 아, 취미로 동호인으로. 예, 예, 예.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자격증을 다 따버리고 지금은 이제 정부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유인 드론 KUAM 사업이 UAM? 예, 예. 코리아 에어 음. 어반 에어 모빌리티 그래, 그것도 비행기 비행기 택시 그죠? 예. 예. 이제 드론으로 이제 다 음. 앞으로는 이제 승객도 운송하고 뭐 우리 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드론 앰뷸런스라고 그래서 이따 말씀 또 드리겠지만 이제 뭐 그런 데 이제 접목을 시켜서 그 골든 타임을 환자들 교통사고 환자들 언제 앰뷸런스가 뭐 소리 질리면서 길 비켜달라 하면 그게 안 비켜주는 건 아니지만 네. 골든 타임은 불편하죠. 놓치잖아요. 예. 근데 드론은 그냥 바로 날아가서 그냥 버티포트장에 딱 내려서 싣고 그냥 바로 직선거리로 낮은 고도로 이동하니까 앞으로 인명 구조에 아주 최적이죠. 그럼 드론은 고속도로에서 사고 난 그 지점에 바로 착륙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필요 최소한 공간에 그건 이제 비행장 모양 우리는 버티포트라고 그러는데 예. 이제 뭐 지금 뭐 이런 공간 정도 되겠죠. 앞뒤로 차가 조금만 비켜주면 그냥 드론 그 수직이 내린다? 착륙이니까. 드론은 수직이 착륙이잖아요. 뭐 예, 활주로가 이렇게 뭐 고정익 비행기 모양 활주로를 뭐 몇백 미터 가서 정지하는 게 아니고. 그럼 언제 이미 도입됐습니까? 도입됩니까? 지금 뭐 여러 나라에서 만들고 있잖아요 유인 드론을. 예, 그래서 저희 국토부도 2025년이 1차 계획 목표고. 네. 30년이 2차, 35년이 이제 3차에서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되면 상용화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도로에 차만 다니는 게 아니라 네. 이제 뭐 위에 하늘에 드론이 막 다니는 거예요. 그거 사면 돼요. 그 출퇴근할 때 막히면 나만의 도로 만들어 달라고 하지 말고 그렇죠. 드론으로 가면 돼. 그거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드론 좀 비싸잖아요. 사장님 쓰시는 드론 많이 안 비쌀 걸? 비쌀 것 같은데. 유인 드론은 제가 볼 때 뭐 우리 서울시에서도 하나 샀었거든요. 예, 예. 중국 거고 이항에서 예, 나왔던 거 예. 2인용. 그게 그때 당시 벌써 몇 년 한 4, 5년 된 것 같은데 그때 한 4억 얼마? 그렇게 산 걸로 알고 그런 있는데 거면 집집마다 하나씩 둘 수 있겠네요. 지금은 그게 그게마다 이제 4억씩은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뭐 한 1억 미추로 10만 없으면 되지 뭐. 지금은 1억 미추로 떨어진 걸로. 더 떨어지겠죠. 자동차하고 비슷한 가격이. 알겠습니다. 그럼 도로 얘기를 본격적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도로 얘기하기 전에 또 유튜버 활동하신다면서요. 저희의 경쟁자가 되시겠다고. 경쟁은 아니고 제가 이제 관심이 있어서 함진규 TV라고 제 TV인데 이제 4차 산업혁명만 소개를 하는 거죠. 네. 언제부터 하셨어요? 지금 한 2년 정도 됐는데 2년 정도? 뭐 구독자가 별로 많지 않아서 뭐. 그럼 여기서라도 좀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 함진규 TV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하면은 열심히 좀 하셔야 됩니다. 거기서는 이제 뭐냐면 5분에서 한 10분 이쪽 저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신 4차 산업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이제 간략한 개요들 세상이 변하는 거를 그거를 좀 소개하는 코너죠. 본인이 보셔도 재미없죠? 아무래도 나는 신나게 하는데 일반인들이 보실 때는 뭐 그거를 보는 사람들이 간혹 도로공사 사장님이시니까 휴게소 맛집 소개 그런 거. 그런 거 좀 하려고 그래 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도로 얘기를 한번 네, 도로 나눠보도록 얘기 하겠습니다. 재밌게 들어보죠. 도로 부자 얼마나 부자십니까? 도로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저희 도로 총 연장은 한 11만 4,300? 우리나라에 예. 11만? 킬로미터. 11만이면 얼마나 되는 거죠? 경부고속도로 한 번 내려가는데 500km가 좀 안 되니까 예. 거기를 한 250번 정도 내려가는 거. 왕복 한 130번 정도? 130번 정도.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계산이 되는데 11만
4천. 다른 좋은 방법이 있으신가요? 이해할 수 있는. 11만. 지구 한 바퀴. 지구가 반지름이 6천이니까요. 예. 지름 파이면 12,000파이니까 한 4만. 네, 한 바퀴 한 4만. 바퀴 도는데 한 4만이니까 세 바퀴쯤 볼 수 세 있는. 바퀴 정도. 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도로가 많긴 많네요. 짜잘짜잘하게 이제 뭐 모세혈관처럼 있으니까 그럴 텐데 우리나라는 도로 많은 편입니까? 그러니까 네, 노선도를 보면 땅이 좁으니까 예. 굉장히 종축 횡축으로 촘촘하게 있는 것 모양 보이죠. 근데 실제 면적은 저희들이 저희들은 고속도로만 관리하니까 네. 예. 한 4,951km 정도. 그 정도면 고속도로만. 고속도로 이제 길이만. 고속도로 말고 또 국도가 있고 지방도가 있습니다. 그게 훨씬 많죠. 아까 그게 11만 뭐라고 했어요. 네, 그렇죠. 근데 사실 그 도로공사라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도로를 만든다라는 네. 개념을 보면은 예. 뭔가 도로를 만든다는 거는 약간 좀 옛날 산업 같은 느낌? 그냥 그 시멘트로 그냥 도로 만드는 그런 느낌인데 예. 그러니까 도로가 뭐 이렇게 도로공사 홈페이지에가 좀 봤거든요. 근데 뭐 예. 안전한 도로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러니까 도로면 그냥 도로고 우리가 안전운전을 하면 되는 거지 이게 안전한 도로를 만드는 거라는 게 어떤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도로를 저희들이 이제 건설도 하는데 네. 유지 보수하고 관리를 또 해야 되거든요. 예. 도로가 뭐 건설해 놨다고 그래서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뭐 교량 같은 데 가다 보면 저 교량 밑에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긴 도로 저 교량이든 짧은 교량이든 이게 이제 지금까지 폭염이 뭐 온다든가 겨울에 굉장히 날씨가 춥고 그러면 이 상판이 얼어버리잖아요. 그럼 약간의 비가 온다든가 눈이 오면 미끄러져 버리니까 그거를 미끄러지지 않게 그럼 우리가 어떤 처리를 해야 되냐. 또 안개가 끼면 이게 앞에 안 보이잖아요. 예, 예. 그거는 이런 경우에는 교량뿐만 아니라 모든 도로에서 다 그렇죠. 다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저희들은 특히 고속도로니까 그야말로 고속도로 아닙니까? 그렇죠. 예. 유료도 돈 내는 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 국도나 지방도로하고 다르게 사고가 안 나게 저희들은 모든 운전자가 혼란을 안 일으키고 사고가 안 나게 철저하게 관리할 책임과 의무가 있죠. 그래서 그런 거를 뭐 차선 색깔이 됐든 노면을 뭐 미끄럽지 않게 하든 뭐 어떤 형태가 됐든 하여튼 사고를 줄여서 안전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주는 게 저희들의 최근에 최고의 도입되고 있는 그런 안전운전을 위한 신기술 뭐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색깔 표시 유도등, 색깔 표시 비행장에 가면 비행기 내릴 때 뭐 이렇게 네.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주고 이제 도로에다 그 뭐 분홍색, 예, 초록색 자기를 그거 표시를 해놓은 거? 해줘. 옛날에는 그거를 이제 편한데. 예. 규정상 못하게 돼 있었거든요. 도로상에다 그런 색깔을 못 칠하게 돼 있었는데 일정한 분홍색은 못 칠하게 돼 있더라고. 근데 이제 그거를 해보니까 사고율이 굉장히 줄고 그래서 네. 그 도로 운전하는 사람이 역주행하는 사람들 가끔 있잖아요. 길 못 찾고 지나갔으니까 또 다시 왜 딴 사람은 다 일로 가는데 자기만 거꾸로 가냐고. 근데 그거를 그 사람한테만 책임을 지우기 이전에 우리가 분석하는 건 도로공사에 왜 그럼 그 사람은 단 한 명이도 글로 갔을까. 헷갈리니까. 그걸 분석을 해서 아예 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드려야죠. 그게 표지판을 세워놓든 색깔을 칠하든 뭐 VMS라고 이 판에서 표시를 해주든 뭐 방송을 해주든 뭘 꽂아놓든 이렇게 해서 단 한 명이라도 착각을 안 일으키게 운전하면서 그런 어떤 제반 우리가 조치를 취할 그런 의무가 있죠, 저희들은. 근데 그 지난번에 겨울에 운전할 때 보니까 도로에서 이렇게 뭐 글자 결빙 관련한 글자도 나오고 막 그러던데 그거는 어떤 기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도로공사 사장 가기 전까지는 눈 오고 그러면 굉장히 좋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 좀 화면에 나오고 있는 저렇게 저건데. 눈 표시 결빙 예, 예. 저런 걸 해놓기 때문에 우리 도로공사 직원들은 눈 오고 그러면 비 오고 그러면 그렇게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고에 온 신경을 다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것도 이제 그런 표시를 해놓은 거죠. 운전자가 가다가 주의하시라고. 결빙. 결빙 이런 거. 저거는 그럼 저렇게 글자를 써놓으면 365일 저기가 결빙주의라고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거를 이제 저희들이 또 전략적으로 저 온도에 따라서 온도에다 표시하는 경우도 있고. 온도에 따라서 표시를 한다는 게 뭐 이렇게 추우면 가서 쓴다고? 아니. 그게 색깔이 변하는 거죠. 온도 감음형 노면 표시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온도에 따라서 그 알료라는 그 색깔이 있어요. 네. 페인트 모양 그런 색깔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노면에 적용해서 글자나 아까 저기 보내 글자 결빙주의라고 써놨잖아요. 그다음에 예. 그 앞에는 저거 눈 표시 아니에요. 네. 이제 글자나 그 눈꽃 모양으로 어떻게 표출하는 기술이죠. 그게 이제 온도 추울 때만 저 글자가 나타난다.
온도 감명 그 도료의 성질이 이제 그게 추우면 글자가 나오고 0도 이하로 내려가면 그럼 나타난다. 겨울에 0도 이하로 내려가면 그게 이제 청색이나 적색 중 그 둘 중에 하나의 색깔로 저기는 빨간색이잖아요. 적색. 네, 네. 저긴 파란색 있잖아요. 청색. 그걸로 설정한 색이 발색한다거나 그 여름에는 안 나오는 거네요. 그렇지 안 나올 수도 있죠. 왜냐하면 0도로 내려가야 되니까. 이제 온도가 0도로 내려가면 저게 나타나죠. 야, 근데 그게 참 우리가 아무 인식 없이 지나갈 건데 뭐 겨울에야 이제 결빙 표시가 나오면은 조심해야 되겠구나 하고 여름에 지나갈 때 안 나오는 거를 이상하게 생각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 0도로 내려가면 나오죠. 0도로. 그러니까 도로를 건설할 때도 되게 예. 다양한 그 과학이 좀 들어간다고 들었는데 예. 도로를 건설할 때 사용하는 과학 관련한 얘기도 좀 궁금합니다. 근데 저도 그게 도로공사 사장 하기 전에는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대충만 좀 알고 있었는데 굉장히 여기 와서 이제 건설 현장을 제가 다 현장을 다녀보고 그러니까 저도 놀라는 게 굉장히 많아요. 도로 건설할 때 저게 어떻게 건설할까 뭐 이렇게 현장을 다녀보니까 배우는 게 엄청 많은데 네. TBM이라고 그게 터널 보링 머신이라고 부르는데 네. 터널 보링 머신. 예. 터널 만드는데 이제 그 원통형 기계가 있어요. 저건데 저게 이제 계속 돌면서 저렇게 이제 터널을 뚫는 방법이 있고 또 다이나마이트로 해서 구멍을 뚫어가지고 화약을 넣어서 뚫는 방법인데 이게 이제 TBM 공법인데 요걸 이제 하루에 몇 메타씩 지금 저게 그 수도권 제2순환도로에 그 김포하고 양주 사이 한 2.98km 정도 되거든요. 한강 밑으로 뚫는 거예요. 김포하고 양주 그 사이. 지금 뚫고 있다고요? 뚫고 있어요. 한강을 네. 다리로 안 놓고 예, 저 밑으로 뚫어버리는 거예요. 해저로. 예. 좀 전에 저 친구가 저 두더지 같이 생긴 예, 두더지. 오. TBM.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가서 뚫고 그 이제 자동으로 컨베이어 벨트로 해서 거기 이제 분쇄되는 그 돌덩이들을 예. 자동으로 이제 저 뒤로 다 연결시켜서 뒤로 빼내는 빼고. 거죠. 조금 강보다 더 낮은 강 바닥 밑을 판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원통형으로 이게 지름이 한 14m 정도 되는 건데 제일 큰 거죠. 지름이 14m 정도 기계란 말이에요. 저기 두더지 모양 뚫고 나가는데 이제 뚫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세그멘트라고 그래서 저 바깥에서 만든 기성 뚫은데 뭐 이렇게 저 안전장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방금 그래서 무너지니까. 세그멘트라고 그래서 딱 집게로 찝어서 기계가 그거를 이제 조각으로 붙이죠. 이 저 빈 동그란 원통형 공간에 차곡차곡 타일 붙이듯이. 그리고 그 안에는 이제 콘크리트로 메꿔버리고 그래서 바로 뚫으면서 바로 세그멘트를 갖다 찝어서 붙이면서 뒤에 공간을 공사하면서 확보해서. 따라올 수 있겠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별도 저쪽에 지금 그 김포구 그 양주 수도권 제2순환도로 지금 불착 현장이거든요. 저기 예. 저기 앞에 네, 저기 앞에 붙이는 거죠. 붙여서 기계를. 저걸로 돌려서 네, 돌려서 뚫고 나가는 거죠. 뚫고 나가는 이렇게 거구나. 뚫고 나가는 거죠. 저 뒤에는 저 붙이잖아 지금 중간에 저렇게 해서. 도로공사 옆에 이렇게 붙이잖아요. 예전에는 저거 없을 때는 네. 다이나마이트로 뚫고 차라리 터널 뚫는 비용이 싸지 저 위로 하면 토지 다 보상해 줘야 되고. 그렇죠. 그건 저런 땅값이 특수한 구간에만 TBM 공법을 쓰고 나머지 일반 저런 육지에서 쓰는 그런 것들은 저 다이나마이트로 폭발을 해서 하죠. 많이 비싼 모양이군요, 저게. 저 기계가 뭐 몇천억 가니까 1,500억, 2,000억 뭐 이렇게 막 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장거리라든지 아니면 한강하저 같이 좀 어려운 구간 다이나마이트 못 같은 하는데. 경우는 예. 그러게 거기서 다이나마이트 터뜨렸다가 저 한강물 새스러 오면은 그래서 저거 현장에 저거를 이제 저 사업 구간이 이렇게 나오는데 저 구간만 지금 좀 한강 밑에 예. 조개 한 2.98km 정도 3km에서 조금 못 미치거든요. 예. 조기만 이제 뚫는 거죠. 저 TBM 공법으로. 나머지 육지 구간은 그냥 매립해서 가는 거고 또 산이 있으면 산을 터널을 아까 다이나마이트 폭파해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걸로 하고 있죠. 딱 저기만 저 기계 쓴다. 그렇죠. 저기 이제 미터당 얼마씩 돈 받나 봐, 저거. 왜냐면 다이나마이트 폭파하는 게 위에 물이 있으니까 혹시라도 불편하겠죠. 뭐 위험성이 있고 그러니까 제한된 구간만 저걸로 좀 사용하고 있죠. 와, 이게 진짜 도로를 만드는 것도 이제 신기술들이 좀 나오면은 훨씬 좀 더 정교하고 예. 좀 더 어려운 구간에서도 도로를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게 좀 신기하긴 하네요. 이제 고덕대교도 저게 이제 거의 다 완공이 돼 가는데 고덕대교는 이 교량하고 교량 사이가 네. 540m거든요. 폭이
예전 다리보다 이 밑에 아무것도 없죠. 그냥 도로가 상판이 이렇게 떠 있는 거죠. 이 540m 거리 지금 밑에 아무것도 저기죠? 없죠. 저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 진짜 없네요. 그 저런 토목공사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저게 경쟁이겠네요. 외국에서도 저기 이제 많이 봐서 우리 도로 기술에 있어서만큼은 교량 건설이나 터널 공법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를 쫓아오지 못하죠. 저게 기둥 사이가 540m면 540m. 저게 세계에서 제일 많이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거의 그런 거죠. 아, 그러니까 기술자들은 그래도 저거 한번 해보고 싶은가 봐요, 그죠? 아니 기술력의 그 진 보니까 저게 100년, 200년이 간다고 하니 가보면 굉장히 웅장하고 저 옆에 있는 도로는 저 교량이 몇 개 있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인가? 저 네, 뒤에 보이는 서쪽으로 저 뒤쪽으로 예, 보이는 데는 교량이 어차피 많으니까. 많은데 한 줄에 여기는 2개씩 있고. 그렇지 여기는 저거 달랑 2개 있고 이제 밤에 저게 또 불이 들어오잖아요. 저 철선에 이제 다양한 또 오색 무지개 색깔이든가 다양한 색깔을 또 하기 때문에 저것도 고속도로예요? 도로공사가. 예, 저기 시점부지요, 이제 고속도로. 고속도로 진입하는. 네, 이번에 새로 만드는 저 고속도로 진입부지요. 저 고속도로. 저기서 어디까지 가는 고속도로예요? 세종. 아, 이제 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사이에 또 하나 도로도 놔서 네, 놔서 가는 거예요. 세종시로 바로 가는. 예, 예. 그 도로 여기 시점부죠. 저기. 여기가 시작이군요. 예, 예. 고덕에서. 네. 지금 이렇게 만드는 과정에서의 과학을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거를 관리하는 기술에서도 뭔가 새로운 기술이 많이 접목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도로공사에서도 마찬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차 산업이 지금 막 부흥이 되잖아요. 그 뭐 어느 국가가 선점한 게 아직 없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제가 또 드론도 관심이 많고 그래서 모든 4차 산업에 관한 기술을 도로에 접목시키고 있어요. 우리가 도로 건설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 유지 보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교량도 저 지금 밑에 보지만 저렇게 이제 균열이 생기고 그러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저 도로 위에다 세워놓고 굴절차라고 그래서 이렇게 차 노견에다 세워놓고 직접 이렇게 가서 봤죠.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서 사다리 모양에서 사람이 타고 이렇게 예. 찍고 그랬잖아요. 예. 이제 그게 뭐 보통 몇십억씩 가거든요. 아, 근데 그런 게 이제 찍는 게 제한되지만 이 드론은 그런 게 없어요. 드론 날려서 찍어 오라고 하는군요. 그렇지 다 찍는 거죠. 이제 그리고 와서 사무실에서 보면. 그렇지 분석하죠. 설마 저걸 사장님이 새로 도입했다는 얘기는 아니죠? 아니 저 오기 전부터도 오고 또 저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는 드론이 가면서 또 이제 충돌 회피 기능 AI가 있는 드론들도 있기 때문에 상세하게 돌아가면서 충돌을 안 하고 저런 거 균열된 걸 다 찍어 갖고 오죠. 그래서 사무실에서 분석해서 어디를 고쳐야 되는지 이제 아마 조금 더 있으면 드론 자체가 콘크리트도 발라버리고 컴퓨터 시뮬레이션 입에다 물고 그래서 저런 어떤 4차 산업 기술을 도로 건설뿐만 아니라 유지 보수에도 접목을 시켜서 유지 보수 비용을 대폭 줄이는 거죠. 왜냐하면 몇십억짜리 기계를 꼭 안 사도 되니까. 그래서 저게 우리 도로뿐만이 아니라 전 산업에 걸쳐서 뭐 4차 산업 특히 드론이나 뭐 이런 것들이 적용될 수 있는 분야가 어마어마하죠. 저거 지금 자기가 다 촬영하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저 촬영도 촬영인데 촬영한 걸 가지고 저 도로를 저 예. 다리를 자기가 디지털 세상에 만드는 것도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다 사진 같은 거 영상 이어붙여서 사실상 디지털 모형을 만드는 거죠. 뭐 3D 기술, 4D 기술, 뭐 BIM 기술 이런 게 다 동원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게 이제 그래픽으로 만든 게 아니라 자기가 찍은 걸 가지고 직접 예. 만든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분석으로 입체적으로 촬영을 해서 영상 분석을 해서 저렇게 이제 저희들이 활용을 하죠. 저런 게 어디가 균열이 생겼는지. 그러니까 이 도로를 관리하는 게 육안으로 보는 것도 있잖아요. 예. 우리 직원들이 다니면서 직접 확인하는 방법. 그다음에 이제 차량에다가 카메라를 싣고 예. 분석 그 카메라를 싣고 다니면서 찍는 방법. 드론으로 또 확인하는 방법. 굉장히 뭐 다양한 방법이 있죠. 그걸 총 동원해서 이제 그거를 리스크를 줄여나가는 거죠. 저런 기계 장치를 통해서. 보수공사 자주 해야 됩니까? 즉 도로공사 하는 일 중에 제일 많죠. 신경 쓰이고 많은 게 왜냐하면 이게 경부고속도로도 벌써 건설한 지가 60년이 다 돼 가잖아요. 예. 유지 보수가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죠. 저희들은. 뭐 절개지 부분에 대해서 또 이게 막 바위나 흙이 이렇게 폭우가 오고 그러면 쏟아지잖아요. 인명 피해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뭐 방음벽을 쳐버린다든가 또는 뭐 피암 터널이라고 해서 이렇게 기둥을 세워가지고 위에서 불러서 내리더라도 내리더라 예. 낙석 있을 만한 곳에 뚜껑 닫기 사람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유지 보수를 하는데 굉장히 많이 돈이 들어가죠, 저희들이. 우리나라 산 많아서 특히 더 그럴 거예요. 다른 나라는 사실 유지보수할 게 뭐 있습니까? 그냥 도로 만들어 놓고 잘만 다니세요 하면 되는데. 거긴 교량도 없으니까 그냥 그렇죠, 평지에다가 그냥 걸핏하면 교량, 걸핏하면 낙석, 조금 더 가면 터널. 그래서 아마 저런 양양 터널 같은 경우에는 10km가 넘거든요. 길이가. 터널. 터널 길이만. 중간에 나오는 데도 있는 게 아니고 거기서는 아예 거기는 그래서 양양 터널 밑에는 소방소까지 하나 있습니다. 터널 밑에요? 터널 밑에 소방소까지 하나 파견 나와서 주재하고 있어서 터널에 이제 거기서 터널에서 사고 날 경우에 이제 차도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차량이 가는데 이건 앞뒤로 다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이 돌리는 게 아니고 그 터널에서는 2차선이기 때문에 이게 못 돌리잖아요. 못 돌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들어갔다가 나올 땐 다시 나오게. 다시 일로 나오면 되잖아요. 거꾸로 나오게. 그래서 그런 차들 그다음에 이제 소방 그 살수차 모양 한 70m에서 100m 쏘는 그런 물을 쏘는 그런 자체 기계 그것도 한 20억 정도 대략 그런 기계들을 이제 거기는 특수소방대 비슷하게 이제 항상 대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10km가 너무 길기 때문에 예. 그 무슨 사고가 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완벽하게 이제 그런 거를 구비하고 있는 거죠. 그 말씀 듣다 보니까 약간 로보카폴리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로봇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못 보던 건데 딱 거기에 특화돼 가지고 막 드론이 날아다니면서 구경하고 뭐 차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막 물을 막 70m씩 들고 뭐 그런 걸 로보카폴리라고 그래요? 로보카폴리 그 만화 있잖아요. 그 로봇들 막 나오는 거. 애가 어리죠? 권 기자. 제가 애가 어리죠. 우리 애들은 고등학생이라 그 잘 몰라요, 제가. 로보카폴리? 그리고 지금 보여주시는 장면은 디지털 트윈 교통관제 상황실. 요거는 뭐예요? 그거는 이제 하여튼 뭐 첨단 기술을 전부 다 접목시키는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현실의 그런 어떤 그 사물들을 그때를 복제해서 가상 공간에서 쌍둥이처럼 만들어서 그렇죠. 구현해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걸 보면서 실제 다 실시간으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럼 밑에 나오는 거는 CCTV고 네. 위에 나오는 거는 이 CCTV를 기반으로 해서 디지털로 그 어떤 지점에 구현해 딱 찍어서 그 지점을 이제 분석하고 사고 나면 딱 멈추겠네. 좀 어디서 사고 났는지 딱 보이겠네. 금방 알 수 있죠. 통제실에서 교통 통제실에서 다 알 수가 있죠. 각 지사별로 저런 그 상황실이 다 있으니까. 그럼 사고 난 걸 보면 뭘 해줍니까? 경찰 보내주고 레커 보내주고 그래요? 그렇죠. 전부 연결이 돼 있어서 이제 비상연락망 같은 게 전부 연결돼서 인명구조라든가 이제 경찰청이라든가 뭐 119라든가 이렇게 다 연결이 돼서 금박금박 복구가 되죠. 어디에 왜 뭐 때문에 막히고 있는지 무슨 사고가 났는지 사고가 났다면 이 사람을 어떻게 관련 기관에 연결시켜 줘야 되는지 이런 거를 그 모니터실이 다 있습니다. 지사별로. 그러니까 저는 이런 디지털 트윈을 예전에 그 테슬라가 그 자율주행 연구한다 그랬을 때 인공지능 데이 뭐 이런 거 했을 때 자기네가 찍은 카메라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서 그걸로 자율주행하는 그런 얘기 봤을 때 그냥 뭐 미래에는 뭐 저런 것도 쓰는구나 막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런 디지털 트윈 기술을 실제로 지금도 활용하고 있다는 것도 정말 좀 새로운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도로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율주행을 하려면 또 뭐 도로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네. 이거는 자율주행은 이게 차가 자율주행 차가 되면 되는 것 같은데 도로는 거기서 어떤 역할을 뭘 하는 좀 거예요? 도와줍니까? 자율주행에 대해서? 이제 자율주행을 하려면 차량 간 또는 뭐 그 도로에 있는 시설물을 이용해서 뭐 자율주행이라는 게 자기 혼자 자율주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저기다 뭐 제가 테슬라 가서 한번 물어보니까 옛날에 한 6, 7년 전에 가보니까 8,800만 건인가 그 사례를 집어넣어서 가는 것도 있지만 차량 간 또 상호 교류를 하잖아요. 정보 교류를. 그다음에 우리 시설물을 통해서 저거 지금 레이저 쏘는 거 뭐냐 서로 인식을 하면서 가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통신 인프라를 깔아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그거를 이제 CITS라고 그러는데 4세대 지능형 교통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지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지금 저거 차끼리 저렇게 연결하고 우리 도로에 있는 어떤 시설물들을 이용해서 이제 정보 교류를 하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저런 CITS는 차량이 주행할 때 주변의 교통 상황이라든가 무슨 사고 위험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거죠. 여기에서는 이런 게 위험이 있고 이런 걸 주의해라. 노면이 미끄럽다. 예를 들어서 뭐가 있다. 이런 거를 이제 다 알려줘야죠. 그래야지 도로가 차한테 알려준다고요? 알려줘야죠. 차들끼리도 그렇고 우리가도 또 저런 시스템을 통해서 알려줘야죠. 고속도로에서는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국도나 이런 데는 워낙 돌발 상황들이 많고 그렇죠. 사람도 지나다니고 뭐 그 다 다르지만 고속도로는 생긴 것도 심플하지만 이제 그때 딱 그냥 설치해 놓으면 항상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어서 자율주행 차량도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먼저 시험도 하고. 왜냐하면 갑자기 일어나는 어떤 특수 상황들이 일반 국도나 지방도로 보도는 그 사례가 적기 때문에 예. 그야말로 전용 차선 아닙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당분간 이게 이제 정착이 될 때까지는 고속도로에서 주행 시험을 해본다든가. 저거는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미래에 저렇게 할 것 같아서 준비하시는 겁니까? 지금 저 준비하는 거죠. 준비하는 거죠. 우리도 지금 여주에 가면 여주 시험도로라는 게 있거든요. 예. 저 정규 고속도로 옆에 네. 이렇게 그 한 5, 6km 정도 스페어 따로 이런 저런 실험 같은 거 있어요. 해보려고. 그래서 거기서 지금 저 그거를 다양하게 그 자율차 시험 운행지구를 지정을 해서 거기서 네. 이제 다양한 어떤 자율주행 기술을 그 시험에 테스트 베드죠 일종의 예, 그런 거를 다 하고 있고 이제 조만간 아마 제한적이지만 좀 시행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저러면 있습니다. 자율주행차는 통행료 더 내야 되겠네요. 저 도로공사 예산으로 저거 다 만든 건데 나는 자율차도 아닌데 그러니까 수혜자가 내야지 자율주행차가. 저희들이 이제 적어도 하나 좀 국토부로부터 받았는데 마스라고 있어요. 어? 마스라고 MAAS? 네, 예. 모빌리티 애저 서비스. 네, 모빌리티 애저 서비스. 이제 모든 이동 수단이 이제 서비스가 더 집적화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게 다 버스고 택시고 모든 게 다 연결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예. 예, 연기 팀 앱이라든가 무슨 뭐 스마트폰 앱이나 차량 내비게이션 이런 거를 통해서 모든 거를 다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요 사람은 여기서 어디까지만 가고 요 좌석이 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더 정밀화 세밀화되는 거죠. 예. 그럼 내가 바로 내리면 뭐하고 연결이 되는지 자기가 앞에서 몇 번째까지 내 자리고 뭐 이런 식으로 KTX 타는 거 뭐냐. 그런 저 서비스가 보대와 모든 정보들을 자 이제 도로기관이 저희들이 이제 그거를 대광위로부터 받았거든요. 주도기관이거든요, 저희들이. 그래서 그걸 이제 다 연결시키는 거죠, 저희들이. 도로공사가 그걸 해요? 네, 우리가 왜냐하면 전국에 도로 인프라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먼저 해야지 그걸 뭐 어디서 하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카카오나 이런 데하고 연결돼서 그래서 모든 서비스를 하나의 그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고속버스를 타고서 왔어요. 터미널로. 그럼 그 다음에 내려서는 내가 택시를 타고 갈 거야. 그럼 내려서는 이제 그게 언제 연결되는지 또 부를 수도 있는 거고 뭐 해서 하여튼 그 모든 거를 다 이렇게 잘라졌던 분절돼 있던 거를 다 요소에서 연결시켜 나 오늘 주는 여기서 거죠. 출발해서 여기 갔다가 여기 올 거야 하면 자동으로 딱딱딱딱딱 서비스 알려주고 이렇게 하실래요? 그럼 오케이만 하면 예, 다 시간 예약되는 낭비가 없는 거죠. 다차로 하이패스가 그거 아니겠어요? 가다가 뭐 단차로는 그것도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일단 지작물이 옆에 있잖아요. 어떻게 그럼요. 보면. 예. 근데 다차로는 없잖아요. 그냥 가든 지도 속도로 그냥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그 마스도 마찬가지로 모든 기존에 이렇게 나눠져 있던 거를 그 총 결집시켜서 철저한 고객 위주로 그렇겠다. 모든 토탈 서비스를 제공해 버리는 거죠. 아까 얘기 잠깐 나눠 해주시긴 했는데 좀 구체적으로 좀 듣고 싶은 얘기가 이거 UAM 관련해서는 도로공사는 어떤 걸 준비하고 계세요? 하늘나는 UAM. 국토부에서 제가 의원 생활할 때부터 그걸 준비를 했고 세계적인 추세가 이렇게 갔기 때문에 이제 도로의 그 정체가 너무 심하잖아요. 예. 뭐 아무리 도로를 많이 건설해도 인구가 5천만이면 뭐 특정 운전 못 하시는 분들 빼고는 뭐 3천만 대 4천만 명이 차 한 대씩 다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뭐 그걸 도로 아무리 건설해도 뭐 5천 명이면 예를 들어 4천만 명이 차를 갖고 4천만 대가 돌아다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 차량을 입찰제로 하잖아요. 아무나 못 사게 당첨돼. 그러니까 500만 대면 500만 대, 우리 서울시도 500만 명, 500만 대 딱 해서 그거를 입찰을 보고 이제 사잖아요. 차를 새로 사는 게 아니라 면허까지 같이 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격이 되게 비싸죠. 면허비만 해도.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시스템을 안 하고 있잖아요.
차 사는 거 누구 뭐 허락받고 아무나 사는 게 살 수 있죠.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 집에서도 뭐 10대를 갖고 있어도 되잖아요. 세금만 내고 뭐 한다면. 그래서 도로만 갖고는 지금 있는 도로만 갖고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고 교통정체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이제 저것도 대안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자율주행도 뭐 그런 거 연장선상에서 나오는 거고 자율주행 오는데 사람은 졸아도 차는 졸지 않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UAM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이제 기존의 도로가 포화가 되니까 이 공간을 좀 활용해 보자. 교통으로 활용해 보자. 공간을, 지상 공간을. 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게 뭐 가는 길 오는 길을 하늘길을 만들고 있죠. 근데 이제 쪽이 아니라 그 이상의 도로는 우리가 비행기가 다니고 헬기가 다니고 여러 가지 다니잖아요. 그거랑 겹치지 말고 사고가 안 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도로보다는 약간 높은 공간에서 저고도로 뭐 헬기 모양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가는 게 아니고 좀 슬림한 이동 공간을 확보하자 그래서 공간을 입체적으로 이제 교통체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안해낸 게 어느 나라든 지금 그 초미의 관심을 갖고 개발하는 게 UAM 사업 근데 아닙니까? 저게 되게 빨리 예상보다 빨리 상용화될 거라고 그러던데요. 안 그래요? 제가 볼 때는 곧 뭐 내년 후년 한 2, 3년 적어도 5년 이내에 저는 그래요? 가시화될 걸로 봐요. 날라- 운송만. 날아다닐 거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5년 안에.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건 어떤 거냐면 저희 도로공사에서 준비하는 거는 그 드론 앰뷸런스라고 그래서 교통사고가 뭐 날 수밖에 없잖아요 또. 그렇죠. 그러면 이거 출동. 골든 타임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냥 이동을 해서 거기 지금 뭐 외국 드론 회사에서 저 유인 드론을 만들고 있잖아요. 예, 그럼 이제 드론 앰뷸런스죠. 그게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거를 바로 그냥 가까운 병원으로 헬기 닥터 모양, 닥터 헬기 모양 네. 그거 이송하는 거죠. 그 닥터 헬기 뭐 더 도입하자고 할 거 없네. 저거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닥터 헬기는 이게 이제 그 시끄럽기도 중력, 하고. 양력 이런 게 예. 있어가지고 또 아무데나 비행기가 착륙하기도 어렵잖아요. 어렵고. 크기도 있고. 근데 도로는 뭐 끼익해봐야 자동차 크기 정도니까 갑부턱에 휴게소 같은데 휴게소 옥상이라든가 휴게소 주차장 같은데 네. 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놨다가 그리고 우리는 뭐 좀 조금 이렇게 좀 쉼터 같은 데도 있고 휴게소도 또 이런데 휴게소는 다 있잖아요. 가면서 쉼터도 있고 그래서 여유 공간 같은데 착륙을 해서 교통 통제를 하면서 바로 싣고 환자 수송을 할 수가 있죠. 간호사 태우고 응급구조원 태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저희들은 그거부터 먼저 드론 앰뷸런스부터 먼저 한번 저건 언제쯤 도입될 걸로 예상하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만반의 준비가 돼 있는데 이제 문제가 드론이죠. 드론. 아, 돈은 있는데 아직 드론이 안 만들어졌어요? 드론이 뭐 지금 한 보통 2명 네. 뭐 타는 거 이양 같은데 뭐 다른 회사들도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저렇게 되려면 한 5명은 탈 수가 있어요. 이제. 그래야죠. 네. 왜냐하면 이제 그 인명 구조사, 또 같이 그다음에 타야 간호사 되니까. 뭐 그다음에 이제 환자도 타야죠. 운전자, 보호자 이렇게 환자도 되면 타야지. 환자도 타니까 환자도 타야죠. 그렇죠. 그것까지 포함하면 한 4-5분은 탈 수 있는 좀 커야 되니까. 네, 이제 그게 24년까지 다 목표를 정했는데 제가 이렇게 좀 드론 만드는 회사 추이를 보니까 뭐 때문에 그런지 이제 1년 연장해서 2025년까지 기계를 마무리하겠다고 하니 이제 그게가 완공되는 대로 우리가 도로 전담 기관으로서 교통사고 환자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왜냐하면 앰뷸런스는 오는데 뭐 다 저 비켜주잖아요 요새는. 필요하죠, 저거. 예. 비켜주지만 비켜주지 못할 상황이 있거든요. 그렇죠. 뭐 못 뚫고 나가는 공간이 있어요. 뭐 사람은 이미 골든 타임을 놓쳤는데 뭐 그래서 제일 급한 게 드론 앰뷸런스부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설물 점검뿐만이 아니라 예. 저거를 좀 제일 먼저 도입해 볼까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도로 얘기를 해서 이제 도로공사라 그러면은 이제 없는 도로 짓고 뭐 이런 정도를 좀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 도로를 처음 만들 때 설계도 안전과 관련한 기술이 필요하고 뭐 유지 보수도 필요하고 미래에는 이제 하늘로 어떻게 도시 도로로 만들까라는 것들도 고민을 해야 되고 참 도로에도 참 신기한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네요. 해외 진출은 안 합니까? 도로공사는 다른 나라 고속도로 저희가 관리해 줄게요. 뭐 이러면 지금 제가 한 달 전에 나갔다 왔는데 제가 제일 4차 산업도 그렇지만 관심이 많은 게 이제 해외 도로 건설 분야거든요. 저희가 뭐 도로 기술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저희들이 그래도 세계 랭킹을 가고 있어요. 그런 아까 제가 워낙 보수할 일 많으니까. 네, 제가 뭐 뻑하면 터널이고 뻑하면 다리고 그러니까. 공교를 가고 뭐 이거 다 그럼. 이런 지금 인천대교나 영종대교나 무슨 양양태 터널 같은 거 고덕대교 같은 거 아까 없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도로에 필요가 발명을 뭐 한다는 그런 그 말도 있듯이 저희들은 저런 지형지물을 수평적인 지형지물이 아니고 해상이라든가 별게 다 교량, 있으니까. 터널 이런 게 해봤기 오만 기술을 다 해봤잖아요. 지금 TBM도 해보고 다이나마이트도 폭파해보고 다 해봤기 때문에 저런 수키로 같은 바다 교량 건설도 해보고 네. 뭐 못 해본 게 없기 때문에 엄청난 기술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 것만 하는 게 맞나. 그래서 이제 동남아나 저 유럽 쪽으로 우리 영역을 좀 넓히려고 그 해외 신규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2005년도에 이제 그 캄보디아 도로 시공 관리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 이제 41개국에 한 200여 건 많이 나가 계시네요. 나가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찰을 많이 보고 또 우리 기술력이 다행히도 뭐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송구스럽습니다만 이제 중국이나 일본 이런 데 경쟁을 좀 하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우리 기술력이 탁월하거든요. 겸손한 슈퍼스타. 예,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 보니까 자꾸 저 사장이 나왔다니까 저하고 자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 관계자들이. 그래서 그만큼 우리 도로 기술력을 인정해 주구나. 그래서 카자흐스탄 가서 제가 도로 개설하면서 마이크 잡고 또 말도 안 되는 나라에서 또 연설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술력을 인정한다는 소리거든요. 우리는 뭐 고속도로가 하도 흔해서 뭐 별 감탄까지 안 하고 그러잖아요. 개통해도. 그렇죠.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은 그 도시에 그게 처음 열리나 봐요. 그래가지고 차량이 한 20대가 버스하고 트럭 큰 것들이 이게 풍선을 터뜨리면서 빵빠레를 울리면서 막 크락션을 누르면서 이제 축하 행사를 벌이는 걸 보고 우리 옛날 새마을 운동 하듯이 굉장히 재밌고 우리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구나 해서 가서 관리해주고 돈도 받아오고.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앞으로 10년 내에 한 1000km 정도 그 건설 및 유지, 운영 뭐 이런 거를 지금 하기 위해서 우리 해외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나가 있어요. 지금은 나가서 실제로 관리하는 데가 있어요. 있어요? 예, 방글라데시 그 파드마 대교하고 N8 고속도로가 있는데 예. 이런 거 이제 운영 유지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카자흐스탄의 그 알마티 고속도로 개통하는데 직접 참여를 했고 우리 공사도 해주고. 네.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기초적인 건 이제 중국에서 없고 우리는 이제 그거보다 좀 업데이트된 운영 유지 관리. 네. 그래서 우리 각 지사에 있는 상황판이 있어요. 모니터실 아까 보셨죠? 예. 그거를 이제 텔레비 조그만 것들 해서 모니터를 해서 우리 직원들이 한 3명이 나가서 그 전부 다 이제 그 노하우를 가르치는데 재밌는 현상은 그 사람들은 예? 예. 그 뭐 TCS가 뭐 수납원이 뭔지 모르죠. 그다음에 단차로가 뭔지 다차로가 뭔지 몰라요. 그냥 막바로 우리 기술 후진적 기술을 갖다 적용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막바로 거기는 단차로 TCS가 없고 막바로 다차로예요. 다차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부럽다. 산업혁명으로 따지면 1차, 2차 산업혁명이 없이 그냥 바로 4차 산업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속도로는 원래 지나가는 걸로 그냥 아시겠네요. 근데 이게 이 사람들은 뭐 수납원이 뭔지도 모르고 어느 나라 가보면 수납원이 또 여성이 그 여성을 또 채용을 안 해요. 그 나라. 어떤 나라들은. 우리도 옛날에 그런 게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가서 여성을 또 채용을 해서 여성 인력도 쓰고 그러니까 이게 도로만 건설하는 게 아니고 문화적인 어떤 그러네. 변혁도 우리가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단차로 TCS를 몰라요. 그냥 이 고속도로는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보다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각 나라하고 입찰할 때 계약 조건에 따라서 경쟁으로. 그래서 얼마를 받고 이제 우리가 저 시설 투자도 해주고, 시설도 해주고. 예, 그리고 우리 직원들 급여도 받고 뭐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제 이 해외 시장이 좀 제가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선진국들이 무기 만들고 첨단 뭐 우리가 그렇다고 첨단 안 하는 나라는 아니고 네. 우리는 도로에 이런 노하우가 있으니까 제 분야에서만큼은 전략적으로 수주를 많이 해서 그 아주 도로의 위상을 확실히 첨단 기술을 접목시켜서 네. 여기서 쓰던 걸 갖다 주는 게 아니고 막바로 우리 신기술도 여기서 하는 걸 동시에 거기도 해주는 거죠. 그래 경쟁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행히도 이번에 제가 나가 보니까 이제 그 카자흐스탄 가면은 텐산이라고 있어요. 텐산. 뭐 6,000m 고도 5,000m 산인데 이 산을 가려는데 그냥 우리 터널 공법으로 바로 뚫으면 되는데
이게 이렇게 돌아가서 가잖아요. 예, 예. 몇십 시간 걸려서. 그래서 거기 이제 가서 그런 정보를 좀 얻는 거죠. 아, 얘들이 앞으로 여기 관광 자원화 하려고 그러는구나. 그러니까 이 도를 개발을 하겠구나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어떤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도 검토를 해서 입찰을 봐서 들어가죠. 그래서 지금 천만다행인 건 그래도 우리는 부실 지공을 별로 안 하거든요. 우리나라에 대한 이미지가. 예, 예. 뭐 예. 다른 나라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거기 이제 인력으로 막 저가로 공세를 우려고 하는데 약간 이미지 안 좋은 경쟁력도 있다. 그 저가에 대한 부실함을 이 사람들이 알아요. 그래서 우리의 그 고도의 기술력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많이 찾습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이 바야흐로 나갈 때가 아닌가. 몇십 년 전에 우리 맥커리 같은 거 와서 한 게 다 이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나가네 이제. 뭐 저는 뭐 우리 도로공사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이런 기술력들을 우리는 이제 도로공사 개설할 거는 이제 간선만 주로 연결을 하면 되고 어느 정도는 많이 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제 이 기술력을 사장시킬 수는 없고 민간 기업들 우리 요구 많은 생사 고락을 같이 하면서 했던 기술력을 가진 대형 건설 업체들이 있잖아요. 공사에 참여했던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같이 컨소시엄 구성해서 우리가 뒤에서 신인도를 실어줘야죠. 민간 기업이 나가는 거는 그 잘 안 믿잖아요, 사실은. 왜냐면 모르니까. 근데 우리가 국가에서 뒷받침을 해주면 우리는 뭐 우리가 도로 건설하는 건 아니지만 그거는 민간 기업에서 하고 우리는 뒤에서 지금 이런 운영이라든가 유지 관리라든가 무슨 노하우라든가 이런 거를 민간 기업을 뒷받침해 주니까 우리 혼자 가서 돈 벌어오는 게 아니고 민간 기업하고 같이 나가야죠. 만드는 거는 이제 민간 기업에서 하죠. 유지 보수나 운영 관리는 기술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해줘야 되고. 그래서 아마 저는 이 시장이 뭐 굉장히 무궁무진하다고 보고 이제 그렇게 동남아나 유럽 쪽에 미국 쪽에서 뭐 우리 보고 도로 건설을 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고 뭐 있으면 가는 거고 그래서 그런 어떤 대외적 신인도를 높여놓으면 제가 나가 보니까 그걸 알겠더라고요. 이번에 많이 우리를 찾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뭐 지금 저 북한 이제 통일이 되면 뭐 러시아까지 연결시킨다든가 중국하고 연결시키는 사업들은 우리도 남북교류 팀이 있으니까 도로건설 팀이 있으니까 이제 그거 통일 전 단계까지는 그쪽으로 진출해서 그런 노하우를 또 먹거리를 찾고 이제 그 이후에는 저 우리 통일되면 그 유지보수 또 신규 건설을 해야 되니까 힘들었지만 이번에 가서 많은 거를 좀 하고 이제 우리도 최대한 정보력을 좀 획득을 해서 그 지금 활발하게 해외 사업에 나가 있는 우리 직원들이 고생하고 있지만 그 이제 입찰을 봐야죠. 그 초청해서 아까 말씀드린 고덕대교나 양양 터널 같은 거라든가 소해대교 같은 거 이런 걸 더 보여줘야죠. 도로공사 사장 재밌는데요? 재밌는 것 같은데 재밌지 않으십니까? 나 이거 이런 일 하면 재밌을 것 같아. 돈 벌어오면 재밌을 것 같아 해외에서요. 그렇기도 하고요. 네, 이게 신경 쓸 게 많네요. 그냥 만들어 놓은 도로 뭐 내가 뭐 할 게 있어 그냥 가끔 순찰이나 나가면 되지 하는 정도인 줄 알았더니 그 도로는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항상 보는 것이지만 실제 우리 눈에 도로를 보면서 다니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만들 때부터 어떻게 만들고 이걸 어떻게 만들면 좀 더 안전하고 도로를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할 것이며 미래에 어떤 도로를 하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이제 길 가면서 보는 도로에 대한 어떤 감정 아니면 애정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이 프로님은 좀 어떠셨어요? 네. 도로공사는 우리나라에서 입사하고 싶은 공기업 순위 넘버원 아니겠습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이 영상을 보고 도로공사 입사 시험에 도움이 많이 되면 좋겠다. 저는 그걸 느꼈습니다. 예, 오늘 잉크루트를 열심히 해주신 함진규 사장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